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통맥에 대해서 총정리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역사 서기전 국통맥, BC 시대 국통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인 환국이 있고 환웅 배달이 있고 단군 조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천혁명 앞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효사나 어화가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국 배달 조선의 영역은 바로 대륙이었습니다. 특히 환국은 우리 배달족은 물론이고 다른 민족과 함께 공유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이제 환국에서 거발한 환웅이 동쪽으로 삼천무리를 이끌고 내려오셔 세운 나라가 배달이 되겠습니다. 환웅 배달부터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역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웅 배달의 영토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웅 배달의 위성국가로서 즉 제후국가로서 사망오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 배달민족 그 역사 네모가 훨씬 더 크죠. 밑에도 물론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입니다만 국통맥에는 벗어나 있는 제후국가입니다. 사망이 누구였죠?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이었습니다. 근데 태오복희가 바로 이 환웅 배달의 다섯 번째 18명 환웅 중에 다섯 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래서 환웅이 되질 못하고 서토로 갑니다. 거기에서 진나라를 세웁니다. 진나라가 바로 배달의 제후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제 염제신농이 나오고요. 황제 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제가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제국 고신, 그 다음에 요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망오제가 자기들의 그 전설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 배달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단고기를 보면 이 사망오제 족보가 나옵니다. 아마 중국 화족 사람들이 봐서 가장 충격을 받을 내용이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조상인 줄만 알고 있었던 사망오제가 대한민국의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면 족보가 나온다. 배달민족 족보가 나온다. 아마 굉장히 거기서 경악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화민족의 상고사는 없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 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진시황이라고 부릅니다. 시작한다 시자입니다. 앞에 지긋지긋한 그 동이족의 역사를 다 불태워버리고 분석행위죠. 그 다음에 내가 시작이다. 만리장성을 쌓고 이 내부 우리 화족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만리장성 바깥은 다 오랑캐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짧았지만 진나라가 차지하는 화민족의 역사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제 한고조가 한나라를 세우면서 화족의 나라가 꽃을 피우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 여기 나오는 사망오제 또는 하상주 여기까지는 전부 다 명확하게 배달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토는 대륙 중앙이 아니었어요. 대륙의 남쪽이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이것은 제가 개천기 5편 유의자에 만들어 넣은 지도입니다. 단군 조선 시대인데요. 단군 조선이 진안, 번안, 마한 이렇게 3한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변안, 마한, 진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번안, 진한, 마한은 단군 조선의 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사만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조그만 나라들을 후사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만을 일컬어 대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종 황제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단군조선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은 단군조선의 나라란 뜻입니다.
그 모르는 분 많죠. 예, 그래서 마한의 수도가 이제 백아강이었고, 번안의 수도가 안덕항이었고, 진안의 수도가 바로 소밀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사달입니다. 바로 진안을 대단군이 다스렸고, 번안과 마한을 부단군이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라가 여기 있죠. 황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라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상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상주가 여기 대륙 위에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쪽에 있었습니다. 네, 황하 유역이죠. 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래서 실제로 하상주는 칸을 작게 그려도 됩니다. 환웅 배달 18명 환웅 중에서 14번째 환웅이 바로 치우천자가 되겠습니다. 환웅 배달의 영웅은 복희와 치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검단군이 BC 2333에 조선을 세우죠. 단군 조선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랬다가 단군 조선이 BC 238년에 망합니다. 문을 닫고 이제 북부여로 넘어가는 거죠. 그 북부여는 182년밖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보통 역사책을 보면 북부여란 말 나오지도 않죠. 고조선 얘기 슬쩍 꺼냈다가 고구려로 그냥 슬쩍 넘어와요. 근데 실제로 고구려로 넘어가는 그 열쇠고리가 되는 나라가 북부여입니다. 북부여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맨 마지막에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면서 북부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단국에 따르면 우리 서기전 국통맥은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가 되겠습니다. 지도는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 상고사를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개천혁명에 보시면은 이 사파가 있죠. 사망오제의 마지막 요순 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요순 시대 그러면 굉장히 유토피아처럼 얘기하죠. 아이 그때 정말 좋았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왕은 본인이 죽지 않으려고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순왕한테 바칩니다. 아들 단주한테 왕을 물려주질 않아요. 근데 당요 우순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의 그 요왕이 나중 당나라가 아니에요. 당나라 요왕이 이제 우나라 순왕한테 항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왕이 또 묘족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 왕비 아황과 여영이 동정호 옆에서 자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두 왕비가 죽으면서 토한 피가 지금도 대나무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반죽이라고 불러요. 반점할 때 반자에다가 대나무 죽자 쓰는 거죠. 이게 오늘날 관광자원입니다. 왼쪽에 이 그림은 벽화고요. 이거는 두 왕비의 묘소고요. 관광 전단지 팜플렛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정말 대륙을 통치했을까? 자꾸 의문을 갖는데 중국에서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태산 입구에 자기 동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죠. 이 자자가 자금성 자자죠.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 천문학에서는 황제가 계신 곳을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을 자미원. 이 자자를 쓰는 거죠. 황제는 동쪽에서 오셨다. 이 써 있습니다. 이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되니까 못 뛰는 거죠.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화원이라는 곳,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네요. 전 못 가봤습니다. 거기 입구에도 자기 동네라고 써 있습니다. 황제는 동쪽에서 왔다. 이것만 봐도 우리 동이족이, 우리 배달족이 실제로 동북아시아의 그 역사를 끌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는 염제 황제 석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왕 중에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의 석상입니다. 10년 넘게 산 하나를 깎아서 공사했다네요. 이게 지금 준공식하는 장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 염제 황제를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황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태오복희나 염제 신농이 모두 동이족이라는 걸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오제에서 시작을 하지 못하고 황제 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동이족이 동북아시아를 통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환단고기가 보여주는 이 국통맥,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